한국전통 치매본가 최한의원, 중풍, 갑상선, 당뇨, 요통, 변비통, 심장병, 안면마비, 부인병, 소화병 등 다른 진료기관에서 효과를 못 보신 분, 난치병, 불치병으로 치료를 포기하신 분, 병명을 모르고 몸이 늘 아프신 분, 50년 이상 한의학에 몸담아온 최선길 한의학 박사가 성심성의를 다해 진료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TV생활백과 제르미송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백그라운드를 보시면 여기가 어디에 왔는지 조금 짐작하시겠죠? 네, 바로 그 한의사 분들께서 강력 추천하고 계시는, 그리고 인정하고 계시는, 그리고 좀 더 배우고 싶어 하시는 바로 이런 본가라는 명칭을 익히 받을 만한 바로 그곳입니다. 한국 전통 치매 본가, 네, 최한의원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 최선길 한의학 박사님을 뵈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제가 일부러 또 왔습니다. 오늘의 다룰 주제는요, 정말 그 많은 시청자분들이 우리 최선길 한의학 박사님한테 꼭 여쭤보고 싶은 토픽들이 뭐 무수히 많지만, 특히 이곳은요 이미 아시겠지만 난치병들 또 불치병들을 특히나 잘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비법을 갖고 계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중에 그 많은 분들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당뇨입니다. 바로 당뇨. 당뇨는 이미 널리 지금 많은 분들이 난치병으로 좀 고생하고 계시는 병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은 우리 최선길 한의학 박사님을 통해서 이 난치병에 해당되는 이 당뇨를 조금 무찌르려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자, 치료의 원칙을 조금 좀 알고 싶어 합니다. 어떤 그런 게 있습니까? 예, 이 당뇨란 것은 물론 다른 병도 마찬가지지만 네. 우리가 생활을 해 가면서 거기에서 묻어오는 하나의 병이거든요. 그래서 생활 습관. 생활 습관.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식습관이죠. 네. 먹는 거, 먹거리. 네. 네. 근데 물론 이제 유전적으로 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네. 유전이 아닌 그 자연 발생적인, 네. 그러니까 자기가 당뇨를 만드는 거죠. 음식 먹거리. 원래는 없었는데 스스로 식생활을 통해서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죠.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볼 수 있는 게 꼭 그 당뇨뿐만이 아니고, 네. 이곳은 그 미국이라는 나라란 말이죠. 네. 그러면 여기 와서 살면 미국 사람인 줄로 알거든요. 그 시민권보다 물론 미국 사람은 틀림없지요. 네. 족보를 이제 받았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 태생이 네. 조금 험악한 말로 하면은 종자가, 종자가 우리는 배달족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배달족인데 이 배달족은 어디로 가든 어느 곳에 가든 언제든 배달족은 배달족입니다. 그리고 생체 기능 자체도 틀립니다. 네. 이래서 서양식을 보면 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여기서 아무리 신토부리의 음식을 주관을 하고 그쪽에 치중을 해서 식사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런 현상입니다. 내가 식당에 된장찌개를 하나 시켰거든요. 네. 된장찌개 쳐다보면은 네. 거기에 뭐가 있느냐? 소고기 건더기가 몇 개 들어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내가 고기를 먹기 싫은데도 들어있단 말이에요. 또 요새는 또 이 식문화가 한 단계 더, 여기 말로 업그레이드라 그러대요. 네. 한 단계 더 높아져가지고 요 한 10여 년 전에 비하면 음식이 엄청 맛이 좋아졌거든요. 네. 요즘에 먹거리라 그러죠. 그럼요. 사실은. 네. 이 먹거리가 한국에서 그래도 조금 목에 힘주는 분들이 여기 와서 수행을 좀 하는 바람에 네. 우리도 그 꾸정물이라도 좀 얻어먹으니까 훨씬 맛이 한 단계 올라갔거든요. 네. 전에 맛하고는 비하지 못합니다. 네. 이러니까 신토부리의 음식을 먹더라도 그런 식인데 네. 뭐 다른 거에 더 말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 말이. 그러니까 그게 하루 사이고 이틀 사이고 세월이 가다 보니까 그 음식의 바란스가 내 몸하고 맞아 떨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당뇨 환자의 발생 원인 중에 많은 부분이 후천성 부분들이 많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제일 지금 많이 오는 게 심장병,
이제 콜레스테롤로 인한 심장병이죠. 그것도 다 음식 문화에서 오는 겁니까? 그럼요. 제일 치명적인 것이 지금 갑상선, 당뇨, 그다음에 심장병 이런 것들은 거의 그 식문화에서 오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별로 보지 못했는데 지금은 틀리죠. 한국도. 네, 네. 얼마 전만 제가 여기 미국 오기 전만 해도 한국에서는 대장암이나 직장암 환자가 거의 0.0몇 %였습니다. 한국 옛날 과거에는 그렇습니다. 네. 이런데 지금은 그 통계에 보니까 38%까지 올라가 있어요. 결국은 없었던 질병이었는데 결국은 그렇게 질병의 확률이 높아진 이유가 또한 식생활 습관적인 부분의 요인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서구식 음식을 좋아하다가 그래 됩니다. 한국 자체에서도. 그럼요. 지금 한국에도 이 미국의 음식 종류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맥도날드부터 들어가 있으니까. 나는 솔직한 말 여기 와서 맥도날드 뭐라 그럽니까? 햄버거라고 그러나? 네, 햄버거. 그거 한 개 더 먹은 일이 없습니다. 한 개밖에 소화를 못 시켰습니다. 두 번째 안 먹어봤는데 밀가루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어요. 어디거든. 아예 원장님은 그게 받아들이지 않는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데도 불구하고 된장찌개를 먹어도 거기에 기름이 들어있는데 뭐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우리 몸에 이제 언밸런스, 균형이 맞아지지가 않습니다. 네. 조정이 안 되니까 췌장 기능이 무너지고 췌장 기능이 무너지니까 뭐 인슐린 분비가 시원찮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이 수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선천적인 유전적인 부분의 발생 요인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식생활적인 부분, 식습관적인 부분에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습니다. 네. 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한국 사람 좀 요상한 게 고기를 먹어도 저녁 먹었다 소리 안 하거든요. 밥을 한 술 들어야 이제 저녁 먹었다라고 그래서 그런데 또 한 습관은 고기를 먹지 않으면 힘을 못 쓰는 줄 알아요. 네. 사실은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풀만 뜯어먹고 사는 소나 코끼리나 그런 짐승들은 덩치만 크고 힘만 좋아요. 고기도 안 무는데, 그죠? 그 코끼리가 고기 먹나요? 소를 고기를 억지로 인간이 먹이다가 그 광우병 걸린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이제 그 벼락 맞을 짓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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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연의 그 섭리를 갖다가 흥크리는 그런 것이니까. 이렇게 볼 때에 그 식문화가 채식이 나쁜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우리 민족들은 수만 년 전부터 채식을 해오던 민족이 되니까 이게 그 섬유질이 소화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놈을 어째 소화 좀 시켜 보겠다고 창자가 진화 그러니까 용불용설이거든요. 네. 활동을 하는 부분은 네. 발달하고 네. 활동하지 않는 부분은 퇴화한다는 네. 그 용불용설입니다. 네, 용불용설. 네. 그럼요. 네. 그러니까 쓰는 부분은 발달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대장 쪽에서 소화를 이제 하다 보니까 창자가 이 서양 사람보다 깁니다. 그렇게 되죠. 보통적으로 우리 키는 좀 작아도 창자는 깁니다. 이런 것이 그 누대에 걸쳐서 내려오면서 개량돼 가지고 온 그 것인데. 그러니까 언밸런스의 결과군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서구식 좋다고 그거 고기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네. 나도 불고기 냄새 맡으면 코가 벌렁벌렁 하거든요. 냄새는 좋습니다. 네. 그때 대기업 불경기 때 올림픽 석 지나가는데 그 불고기 전문 그 식당에서 네. 막 굽는 냄새가 막 등천을 하더라고. 네. 그런데 딴 식당은 팔이 날리는데 그 집은 줄을 섰어. 네. 요새는 또 무제한 하는 것도 있고. 네, 네. 그 무제한 나오기 전입니다. 이런데도 그렇게 먹어 제끼니 못 견딥니다. 견딜 수가 그러니까 없죠. 먹을 때는 참 좋고 만족도는 그럼요, 있지만 맛있지요. 네. 그러나 음식이란 것은 입을 따라가서 맛에만 의존한다면 그거는 동물적이지 이성적인 입이 아니거든. 이성적이라는 것은 요것 먹었을 때 이 정도. 네. 저만큼 먹었을 때 이 정도. 거칠 줄 알고 숟가락 놓을 줄 알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맛만 따라가거든요. 이렇게 될 때는 그 오는 질병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이렇게 들어서 제가 딱 떠오르는 거는 정말 자기 절제력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여기 고기 사다고 LA 고기 맛있고 먹고 사다고 한국에서 여기 유행 오는 사람들 엄청 먹거든요. LA 갈비 뭐 워낙 유명하니까요. 먹고 네. 체해가지고 끌끌거리면서 우리 병원에 많이 옵니다. 네. 아 그런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 그럼요. 이제 이러한 예를 볼 때에 뭐 당이 별거 있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라고 했는데 잘 먹기는 잘 먹었는데 이제 뒤끝이 안 좋은 거죠. 이래서 이제 당이 왔는데 병원에서 하는 얘기도 재미가 있거든요. 당신은 당이 올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당 수치 이제 피검사를 하니까 조금 올라갔거든요. 네. 얼마나 그거 엇박자 얘기인지 모르거든요. 병이 어느 날 보면 언덕에서 돌 떨어지 툭 떨어진 거예요. 병이란 것은 먼지가 쌓이듯이 하루 이틀 차츰차츰 쌓여가지고 그것이 이제 눈으로 보이게 되고 기계 검사에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보통 제가 진맥하고 나서 당신 당이요 하고 나오는데 15년 정도,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립니다. 아, 그 정도의 축적 기간이 필요한 그럼- 거군요. 네. 그런데 그걸 이제 당뇨가 있으려고 한다 이 얘기. 참 허무맹랑한 얘기거든요. 자, 애매모호한 얘기군요. 네. 이래서 오늘은 네. 이 우리 생활 주변의 먹거리, 네. 그다음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거, 음. 특히 치료법 중에서도 약이나 이런 것에 의존을 하지 않고 네. 자기의 그 습생을 네. 조절을 잘 해가지고 음. 당의 수치를 내리고 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네. 이러한 그 방법을 한번 모색해보자 해서 제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자, 치료 원칙이라는 부분은 아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일단 식이요법 이제 여기 한 7가지 정도의 네. 그 방법이 있습니다. 네. 있는데 그걸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네. 보기 전기를 해서 우리 몸에 전기를 항상 그 보호를 해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뭐 쉽게 말하면은 뭐 남자는 양기가 충만해야 된다든가 뭐 그런 뜻의 보기 전기 얘기들입니다. 그럼요. 늘 기를 항상 보유하고 있어라. 그럼요. 충만한 충만한 기운. 기. 네. 충만한 기운.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 면역 기능이 이제 항진이 돼가지고 어떤 질병이라도 왔을 때에 그 물리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내공 자체가 내성력이 점점 더 그러니까 향상되는. 항병 능력이 높아진다. 아, 그 뭔가에 나쁜 거가 왔을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더 그렇지요. 높아진다. 그러니까 이러한 몸을 가져서 사는 것이 우리가 그 살아가는 생활의 목적입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하자면은 특히 이제 그 당뇨병 환자들이 해야 될 것이 이제 음식 중에서도 단 걸 좀 적게 먹어야 되겠지요. 당연하겠죠. 당으로 네. 오는 거니까 저당, 그러니까 그 단맛이 좀 적은 이런 음식물을 먹어야 되는데 네. 그 아울러서 또 기름기도 조금 적게 먹어야 됩니다. 항상 같이 따라오는 것이 이 당 수치가 높으면은 이 지방 수치도 높습니다. 네. 콜레스테롤 수치가 엄청 네, 높거든요. 네, 네. 이제 이런 거 그러면서 이 당뇨도 소모성 질병입니다. 아, 소모성 질병입니까? 그럼 자꾸 흘러나가거든요. 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이제 그 단백질이 많이 부족해집니다. 네. 하니까 이제 고단백을 유지를 시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섬유질을 또 많이 먹어서, 고단백을 더 증가하기 위한 음식 뭐 예, 한두 그런 개- 것은 앞으로 차차 이제 또 오케이. 이야기 엮어져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런 것이 있고, 이제 아무래도 당뇨병 환자들은 그 갈증이 많이 나니까 물도 많이 먹겠지요. 그래서 소갈이라고 소갈증이라고 그럼요. 하는 게 그거군요. 예. 네. 그래서 물도 좀 많이 먹어야 되고, 또 소금을 조금 적게 자셔야 되고, 네. 저염식. 저염식. 예. 꼭 그러면 저염식도 못 하겠고, 그 나는 뭐 나이 들수록 좀 짭짤한 게 좋습니다. 네. 저도 젓갈을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하려면은 우리나라의 음식 중에 기가 차게 좋은 게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뭐 다 아시는 얘기들입니다. 죽염이라고. 죽염. 예. 죽염은 그게 순소금이 아니거든요. 아. 대나무 통 속에 넣어가지고 그것도 3년 된 대나무에다가 넣어서 9번을 쪄낸깁니다. 굽어낸깁니다. 쪄낸기 아니고 굽어낸기인데
이건 소금이지만은 소금이 아니거든요. 야. 그래서 요거는 염의 성분에서는 관로를 쳐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짭짤한 맛을 충족을 시켜주면서 몸의 인체에 해롭지 들지 않다. 그럼요. 아. 그래서 저는 이 그 주괴물 많이 권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뭐 설렁탕을 먹거나 할 때 짭짤함을 좀 추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금을 좀 집어넣잖아요. 그때 죽염 집어넣어서 그러면 주괴물 봉지에 넣어가지고 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다니면 병이 되겠네. 다니면서 아. 그 조금 이래 쳐서 자시면은 네. 아마 그 염분도 영 섭취 안 했어도 안 되거든요. 염분이라고 해서. 조금이라도 소량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요. 네. 하고 그다음에 그 매일 하면 한 10g 이하로 먹어야 된다. g으로 10g이랑 예. 하루에. 예. 네. 네. 그러면 이 뭐 엄청난 저염택이거든요. 네, 뭐 신장병 환자 이런 분들은 뭐 소금을 전혀 못 먹게 하거든요. 뭐 그럴 때는 이제 뭐 주겸의 이지를 좀 해보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저 이 주겸을 개발하는 이것도 천기누설입니다. 사실은 주겸이. 그난 그 인산 김일훈 선생에게 항상 뭐 살아생전에도 제가 뭐 좀 찾아보고 했습니다. 네. 거의 뭐 사는 곳이 비슷하니까 네. 이랬는데 그분에게 고마움을 늘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겸하니까 여기 우리 K타운의 올림픽 거래에 가면 주겸 뭐 이렇게 하는 샵이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거기 많습니다. 네. 그 내가 뭐 주겸 선전하는 건 아니고 네. 그렇게 해 자시면은 네. 좋다. 네. 이제 그런 뜻의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콜레스테롤이 높은 그런 이제 그 기름기 있는 음식이나 이런 것은 대단하게만 좀 피하라. 삼가하고, 삼가하고. 예. 네. 꼭 먹고 싶으면은 예를 들면은 뭐 돼지고기가 먹고 싶다면 그걸 쪄요. 쪄가지고 기름을 빼내고 살만 이제 그렇게 자시면 그러니까 안에 있는 모든 기름기는 빼고. 그럼요. 뺄 수 있는 건 다 빼는 거지. 다 빼고, 네. 예를 들면 이제 소고기 같은 것도 찌는 거야. 쪄서 그 구우면은 이제 그 발암 물질 나오지만 찌는 건 안 나오니까. 아, 그렇군요. 쪄서 그 기름기 제거시키고. 그러니까 아예 고기 육질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 현명하게 내 몸에 맞게 스타일로 바꿔서 그럼요. 먹으면은 조금만 머리를 바꾸면은 네. 좋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뭐 되도록이면 뭐 적게 자시는 게 좋고. 네. 그래도 나는 고기 한번 힘 못 쓴다 하는 분은 그 뭐 그렇게 해서 자시면은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불고기 해서 먹는 것보다는 국을 끓여 먹는 게 그래도 좀 낫겠지요. 아, 기름이 그만큼 빠지니까. 그럼요. 네. 이제 그런 이제 그 생활의 지혜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는 보면은 일상 그 음식을 먹을 때에는 항상 규칙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정시, 정량. 정인한 시간에 아침 나는 8시에 먹는다 하면 꼭 8시에 그렇게 자시고. 밥을 그러면은 반 공기를 먹는 사람은 반 공기만 먹고 한 공기 먹는 사람은 한 공기만 먹고 그러면 또 밥도 동놈이라고 또 뭐 좀 있잖아요. 네. 나무 살찜 또 이래 좀 굽고 뭐 생선것도 좀 이래 좀 해놓으면은 그게 한술 더 먹고 싶거든요. 이제 그런 건 절제를 해야죠. 그러니까 과식하지 말고. 그럼요. 적어도 한 70~80% 정도만 위에 넣으면 제일 좋은데 사람이 그 먹으려고 산다고 봐야 되는데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 네. 살려고 먹는 게 아니고 네. 먹으려고 사는 게 이런데 그 먹거리를 먹다가 숟가락 놓고 절제한다는 거 보통 용기 아닙니다. 네. 그 정도 의지가 있어야 병은 나서옵니다. 그러니까 뭐 양이 적든 뭐 하든 간에 아무튼 정시에 내 몸이 항상 정해진 시간 그러니까 안에 정시에 정량의 정량의 정차수. 정차수 먹으라. 정차수는 뭐냐면 그 회수는 하루 3번 먹으면 3번 이상은 먹지 말라. 네. 누가 또 군것질거리 가져오니까 고구마 삶아왔다고 또 그럼 끝. 또 감자 삶아왔다고 끝. 누가 또 애들 또 빵 가져왔다고 빵 한. 이건 이제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 3끼 먹는 분은 3끼만 먹고 2끼 먹는 분은 2끼, 1끼 자시는 분은 1끼. 그러니까 이런 원리 원칙을 지키게 되면은 어떤 질병이 들어갈 틈이 없겠네요. 그럼요. 특히 그 중에서 나는 아침은 꼭 먹으라고 합니다. 아침을 정량을 먹게 되면은 점심을 더 안 먹거든요. 네. 곧 정량만 먹습니다. 저녁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녁을 안 먹었다. 예를 들어 그러면 아침을 안 먹었다. 그럼 11시 반에 12시쯤 되면은 속이 쓰리면서 배가 고픈데
점심, 아침 한꺼번에 다 먹어버려요. 그러면 배가 이제 꽉 찼으니까 많은 사례니까 이제 이게 소화시키는 한참 걸리거든. 저녁에 8시, 9시, 10시 이렇게 돼야 꺼진다고. 그럼 그때도 왕창 먹어버리면 먹고 나서는 또 슬 잠이 오거든요. 네. 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은 입이 미끄럽고 미끄럽게 되겠어요. 눈이 퉁퉁 붓고 밥만 남니까 안 먹지요. 그 이제 그런 식습관이 자꾸 순환이 이렇게 되다 보면은 그건 오지 말라 해도 병을 부르고 있는 거고. 그 비만이 왜 생겨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정시, 정량, 정차수입니다. 요걸 지켜줘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하시고, 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네. 그러니 이제 그 음식 습관을 잘 길러라. 네. 또, 이제 경제적인 여건이나 또는 노동의 강도, 이제 이런 것을 다 정해가지고 노동을 많이 해서 밥을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네. 또 노동 안 하고 만날 그 뭐 밥맛 축내는 분들은 적게 자지는데 꾸역꾸역 그 먹을 필요는 없거든요. 억지로는. 그럼요. 양을 줄여야 되거든요. 네. 이런 이제 또 경제적인 거. 네. 좀 이제 그 여유가 있는 분들이야 과일도 좀 거기에 좋은 합당한 거라든가 이런 걸 네. 자시겠지만 뭐 그렇지 않은 분들은 힘들잖아요. 네, 근데 네. 그런 것은 자기 생활에 맞추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운용을 해봐라 그런 뜻의 얘기입니다. 정시, 정량, 정차순. 예,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음식에는 그 절도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내가 얘기한 그 얘기입니다. 너무 이제 그 때가 넘은데 먹는다든가 이제 흔히들 보면 야식이죠, 그럼 야식. 제사밥에 탈라거든요. 그 제사밥에 탈란 사람 제가 체로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이제 보통 밤 12시나 1시 되게 이제 제사를 지내니까. 네. 그때까지 저녁 안 보고 기다리려면 배가 고프거든요. 그렇죠. 그래 제사 지내고 나면 그 나물을 얼마나 맛있어요. 네. 제사밥에 착착착 비벼가지고 한술만 실컷 먹고 이제 자고 나면 뱃속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 다음날. 그럼요. 이제 그런 얘기들입니다. 이래서 폭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지 말고 자기 몸무게를 항상 조절을 해라. 그러니까 정량 절대 조절을. 무리수를 두지 말란 얘기군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몸무게를 정상 상태를 유지시켜라.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아는 얘기들이에요. 이제 꼭꼭 씹어 먹어라. 왜 씹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거든. 애들 밥 먹는 거 보면 배가 고프니까 밥 떡 먹으면 벌써 넘어가 버리거든요. 네. 반찬 들어가면은 반찬이 이제 보고 무슨입니다. 여기 밥 넘어가더나 벌써 한 달 전에 넘어갔네. 이래 되면은 이제 밥 따로 국 따로 따로 국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침하고 충분히 다 섞여가지고 융화되고 섞여서. 예, 위가 부담이 덜 가고 있고 네. 꼭꼭 씹어서 네. 그렇게 먹으면은 네. 영양도 흡수가 잘 되고 그다음에 소화력도 문제가 없고 좀 적게 먹고 해도 그러니까 위에 부담을 최소화시켜라는 얘기군요. 그럼요. 네. 전에 그 외정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음. 그 항정도 쪽에서 깜빵에 들어가 있던 분이 밥을 한 덩어리로 주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입에 꿀떡 하면 한꺼번에 넘어. 이분은 그 밥알을 세어가면서 입에서 설탕내가 나도록 네. 씹었습니다. 씹었는데 살이 뽀얗게 쪘어요. 다른 사람 죽어나가는데. 무슨 뭐. 똥급주 완전히 소화를 시키가 자기 걸 만들었으니까. 그 밥 한 주먹 주는 걸 완전 100% 자기 걸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견딜 뿐만 아니라 살이 쪘다는 거 뽀얗게. 다른 사람은 죽어나가는데.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니까 제발 좀 씹어 잡수세요. 그러니까 충분히 씹으셔가지고. 그럼요. 네. 그러니까 소화 흡수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씹어라. 그리고 물도 씹어 먹는 게 좋습니다. 여보 아무리 하지만 물 그거 뭐 물로 칼배기를 하듯이 물 안만 씹어봐도 그 씹는데 무슨 표가 나는데 아닙니다. 물도 씹으면요 침이 나옵니다. 섞입니다. 섞이고 씹음과 동시에 위에서는 아 지금 뭐가 지금 작동하고 있구나 도로를 하고 있구나 준비를 해가지고 받을 준비. 네. 쾌차가 준비를 해 있어야 피차가 던질 거 아닙니까?
그럼 들어가면 그게 물이 뱃속에 들어가서 아주 수월하게 순환이 잘 되지. 그래서 물도 씹어 먹으라는 뜻의 얘기입니다. 그만큼 씹는다는 거는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군요. 그냥 네. 이빨 폼으로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보면 뭐냐. 정서적으로 좀 유쾌하게 이렇게 좀 생활을 해라. 그 나는 이제 우리 환자들 오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좀 기분 나쁘게 들리는 건 몰라도 보통 밥 먹을 때 보면 이제 부모님들이 앉아가지고 야, 이놈아 너는 어떠고 저는 어떠고 모이는, 식구들 모일 때는 밥상머리밖에 없으니까. 좀 잔소리 좀 하시죠. 네. 그러면 이제 뭐 이놈 쏘고 저놈 쏘고 이제 박벌이 쏘고 또 뭐 땡뼈가 쏘고 막 꿀벌이 쏘고 막 소재끼거든요. 그러면은 가슴이 탁 맺히는 게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게 오히려 자식분한테 좋지 않은 영향이 그럼요. 오는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숟가락 슬 놓고 네. 물 먹으러 가는 지하고 일어서 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시킵니다. 그래서 옛말에 속담에 개도 밥 먹을 때 건들지 말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것도 한 단계 더 높여가 미친 개도 그래 돼 있습니다. 미친 개도 먹을 때는 손대지 않는다. 그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절대라고 말을 붙여야 됩니다. 네, 절대. 예. 그러니까 그 식당머리에서는 그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나무래지 마세요. 주로 웃으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그런 언어를 조성을 해가지고 화기애애하게. 네. 그 공자님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식사는 추식이다. 추식이 뭐냐? 여럿이 어울려가 즐겁게 음식을 먹는 것이다. 네. 혼자 먹는 것보다 맛없는 거 더 있나요? 아무리 맛 좋은 것 같다 놔도 혼자는 맛없어요. 그래서 그 된장찌개 하나 갖다 놔도 서로 먹으려 할 때는 그게 꿀맛이거든. 내가 한 술 줬더니 뭐에 밥을 넘어가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추식은 못 하더라도 밥 먹을 때에 그 상대방을 나무래 가지고 기분이 상하게 하지 말라. 자, 지금 시청자 여러분, 우리 그 최한의원 최선길 한의학 박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요. 오늘 저희가 다루는 주제는 그 당뇨에 관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치료 원칙과 식습관에 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시간 관계상 좀 더 많은 얘기를 다루고 싶지만은 오늘은 아쉽지만 나머지 분량은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www.chtv18.88.org를 클릭하시면은 오늘 이 방송 TV 생활백과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기 가능하십니다. 뭐 갖고 계시는 아이폰을 통해서나 아니면 집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 가능하고요. 저희 방송은 항상 18.88이라는 공중파를 통해서 나가니까요. 오늘 이 귀한 말씀 언제든지 보고 싶으시면은 지금 밑에 나가는 자막 정보를 얻으셔서 늘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한의원의 이전한 주소 밑에 또 자막으로 나갑니다. 언제든지 전화하시면은 우리에게 귀한 치매 본가 되시는 최 박사님 언제든지 항상 가까이에서 뵐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나머지 이 당뇨 쪽에 대한 정보 지식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사님. 예. 오늘 함께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국전통 치매본가 최한의원, 중풍, 갑상선, 당뇨, 요통, 변비통, 심장병, 안면마비, 부인병, 소화병 등 다른 진료기관에서 효과를 못 보신 분, 난치병, 부치병으로 치료를 포기하신 분, 병명을 모르고 몸이 늘 아프신 분, 50년 이상 한의학에 몸담아온 최선길 한의학 박사가 성심성의를 다해 진료해드립니다.